안녕하세요. 애나니원 염유림 원장입니다.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나 미주신경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이 얼핏 임상상으로 보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편이에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그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최근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문의하시면서 이게 기립성 빈맥증후군인지 미주신경성 실신인지 기립성 저혈압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진단명이 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질환이 보이는 증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지럽고 쓰러질 듯한 느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환 모두 결과적으로는 이 머리 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럽고 시야가 안 보이는 듯 하다가 더 심해지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머리 쪽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다 입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중력을 이겨내어서 신체 제일 상단에 위치하면서 제일 에너지 소모가 많은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의 펌핑 파워가 떨어지거나 심장의 박동수가 줄어들면 두 개 내 혈압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장 파워는 왜 약해지는 걸까요? 피로가 누적되어서 신체 전반에 에너지가 약해졌을 때 심장의 펌핑 파워도 약해지는 편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 근육의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때 주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좀 체력이 많이 약한 여성분들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노인층에서 좀 더 기립성 저혈압을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심장의 파워가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기력을 보강하여서 심장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질환이 섞여 있지 않고 기립성 저혈압만 있다면 단순하게 신체 기력만 보강해서 끌어올려주면 되니까 가장 쉽고 간단한 치료 방법이 되는데 주로 노년층에서 좀 더 많이 보이는 편이다 보니까 연령대를 고려하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빈맥으로 나오냐 서맥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기립성 빈맥증후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진단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립성 빈맥의 경우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오히려 혈액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내고,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교감신경 항진이 먼저 진행되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지만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체 내 기전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심장 박동 느려짐, 심장 박동 빨라짐 두 가지 양상이 좀 다르게 나와서 진단명도 달라지고 마치 치료법도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범주의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립성 빈맥의 경우에는 불안장애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불안장애를 치료를 해야만 기립성 빈맥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립성 빈맥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는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좀 기립성 빈맥을 오랜 기간 앓으셨다면 불안장애 치료와 함께 신체 에너지 보강 치료를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임상 양상으로는 미주신경성 실신과 기립성 빈맥 모두 자율신경 실조를 바탕으로 불안장애, 심장 파워 저하를 모두 섞어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심장 양상은 조금 달라 보여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진단명과 별개로 환자분 개개인이 각각 어떤 증상을 좀 더 중하게 보이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도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분들도 불안장애를 같이 겸하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치료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편인데 기립성 빈맥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불안장애를 같이 겸하고 있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 기립성 빈맥증후군 환자분들이 좀 더 치료 기간이 길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죠?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결국은 인체의 항상성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교감신경 과항진이 좀 더 주된 원인인지,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이를 받쳐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지, 자율신경과 상관없이 그저 신체 에너지 고갈 상태인지를 잘 살펴서 개인 맞춤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했던 환자분도 초기에는 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받았고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 진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임상에서는 두 가지 진단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편입니다. 한의학은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자율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처방들이 많고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끌어올리는 보약 처방들도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이 엄청난 강점이어서 미주신경성 실신, 기립성 빈맥 증후군, 기립성 저혈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 경도에서 중등도 되는 가벼운 정도라면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이고, 미주신경성 실신이 심한 중증 상태면 불안장애를 동반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4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는 편이고,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이미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에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가량 좀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상태라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고,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중등도에서 중증, 즉 학업, 일 등의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설정되는 편입니다. 기립경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더 좋지만 심전도,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추정 진단을 받은 상태여도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완전히 증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잔여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불편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양상을 목표로 한약 치료를 진행하여서 경과를 확인하게 되고, 점차 건강이 회복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양약을 줄이고 단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